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3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2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상 경칩에 해당이 됩니다. 경칩. 자, 경칩 절입 시간 17시 07분이 되겠고요. 이 17시 07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자, 17시 07분 이전이면은 을사년 병인월이 되는 것이고 17시 07분이 되면서 경칩이 절입이 되면 을사년 기묘월이 됩니다. 그래서 경칩을 기준으로 해서 무인월 초춘에서 기묘월이라고 하는 중춘으로 바뀌게 되죠. 일은 어차피 똑같은 계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경칩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중에서 가장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어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월이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들을 많이 좀 혼동하고 있습니다. 연이 바뀌는 기준, 양력으로 1월 1일 또는 음력으로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양력 음력 이렇게 매달 1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경칩 이전으로 명식을 보게 되면 을사년 무인월 계유일이 되는 것이고 경칩이 되면서부터는 월이 바뀌게 됩니다. 을사년 기묘월 계유일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절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4절기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24절기니까 옛날 우리 전통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음력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24절기는 음력 기준이 아니라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어떤 그런 시점들을 알기 위해서 24절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양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이 위에 보면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건 대체적으로 양력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12지지를 가지고 이렇게 월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2월은 인월, 정월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인월이 되는 것이고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 이렇게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은 춘절, 봄이 되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4, 5, 미월 해서 이때는 하절, 화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8, 9, 10월은 8월은 신월, 9월은 6월, 10월은 수월에서 신유술월은 신유술 서방으로서 추절이 되겠고요. 계절로는 그 다음에 금이 왕한 계절이 된다. 그 다음에 11월, 12월, 1월은 11월은 대체적으로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은 동절, 겨울이 되면서 엄동설날인 겨울이 되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왕한 계절 춘절, 화가 왕한 계절 하절, 금이 왕한 계절 추절, 그 다음에 수가 왕한 계절 동절인데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토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이 4개월로서 환절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진, 미, 술, 축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의 진토는 토가 왕한 계절이 있긴 하지만 봄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로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 5, 미의 미는 여름에 화가 왕한 뜨거운 여름의 토로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다음에 신유술의 술은 가을의 끝자락이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러한 환절기로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바로 술토가 되겠고, 물론 이제 고지냐, 이렇게 했더니 이건 화의 고지라고도 보긴 하지만 일단은 방합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1월, 12월, 1월 해자 축월은 겨울이면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차가운 기운의 토를 말하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연결되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은 여기 보면 인월 같은 경우에는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춘분, 진월은 청명, 고후, 4월은 입하, 소만, 그
그 다음에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신월은 입추쳐서, 6월은 백로추분, 그 다음에 술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소환대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인월이 되는 것이고,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때는 청명, 그 다음에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는 입함, 4월에서 5월로 바뀔 때는 망종, 5월에서 미월은 소서, 미월에서 신월은 입추,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은 백로, 6월에서 술월은 한로, 술월에서 해월은 입동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한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칩절일 시간 17시 07분이 되면은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경칩절일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 묘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월이 바뀌는 기준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월은 입춘, 무인월이 되겠죠. 지났습니다. 입춘 2025년 2월 3일 23시 10분에 들어와 있고요. 바로 오늘 무인월에서 기묘월로 바뀌는 것 경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 5일 17시 7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바뀌게 되면 청명이 되어야 되죠. 4월 4일 21시 48분, 경진에서 신사월로 바뀔 때는 입함, 5월 5일 14시 57분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절기 시간이 정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그 지점을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맨날 똑같지 않고 일자는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뭐 2월 3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 2월 4일 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2월 5일 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날짜와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경칩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이 경칩을 기점으로 해서 무인월 기묘월이 아니고 무인월이 되겠죠. 무인월에서 기묘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절입 시간은 오후 17시 07분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간을 환원을 하게 되면 이제 신시가 될 겁니다. 신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후 15시 30분에서 17시 30분이 되는 구간을 신시라고 하는데 17시 07분은 바로 요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칩 절입 전으로 보게 되면 을사년 월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인월, 그다음에 계유일 같이는 같은 경신시가 되는 것이고 17시 07분이 딱 되는 순간부터 월이 바뀌게 되죠. 을사년, 기묘월, 계유일, 경신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보시고 자, 명식을 서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칩 전으로 보게 되면 을사년 무인월 계유일이 되는 것이고 계수가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경칩이 된 이후로는 을사년 기묘월 계유일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계수가 된다. 격을 놓고 봤을 때 음수가 양복을 받기 때문에 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다? 이거는 수목진 상관 격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예를 들면 병진시가 되겠죠. 병화가 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정제격이 될 수 있다.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자, 묘월의 계수가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아니라 식신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근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모광절이죠.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이 묘월 같은 경우 목의 제왕지가 됩니다. 그래서 12달 중에서 인월과 묘월이 굉장히 목이 왕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왕한 모광절은 바로 묘월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점. 반면에 수는 인월에 순하는 하는 것은 임수개수를 말합니다. 수는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에 들어오면 사지가 되죠. 자, 목은 왕한데 수는 병지 사지면 일간 수는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라고 보죠. 자, 수목진상관격 진짜가 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무지무지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신약사주라고 했죠. 이거는 비단 인월의 개수뿐만 아니라 뭐 또 묘월에 당연히 개수도 신약사주가 되는데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모두 인월의 개수도
수목진상관격의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매우 신약하다. 반드시 뭘 얻어야 됩니까? 개수를 도울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돕고 그 다음에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인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경겁제가 좋습니까? 라고 봤을 때 월지가 이렇게 식신 또는 상관인 경우에는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이 좋다. 인성은 개수 입장에서 금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금은 두 가지 역할이죠. 금생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목의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천간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묘월의 개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금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수를 얻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보다는 금을 얻어서 일간을 돕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먼저 여기 경칩전으로 보게 되면은 인월의 개수 수목진상관격이 되는데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뜻은 이거는 약간의 조후의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뭐 사화 한 점 정도 있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다?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다.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정관이긴 하겠으나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게 되는 것이고 개수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는데 토를 많이 보게 되면 수가 매몰이 되거나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무토는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에서 유금을 얻어서 금생수해서 개수가 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한 가지 좀 더 아쉬운 점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해서 유금이 개수를 생할 수는 있지만 개수가 유에 뭘 할 수는 없다. 이거는 통근은 되지 않는다. 통근 뿌리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을 얻었지만 개수가 통근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개수가 역시나 신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자, 묘월의 개수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설기태가 마찬가지로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약한 개수를 도와주는 것은 필요로 하죠. 마찬가지로 인성이 필요로 하느냐 또는 비경겁제가 좋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있어서 개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요 경칩 이전에는 인월의 유금을 봤지만은 경칩이 되면서부터는 묘월의 유금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월지와 일지가 묘유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너무 약해서 인성을 얻어서 개수를 생해줘야 되는데 묘목을 본물이 있어 묘유충이 되게 되면 개수의 근원이 상처를 크게 입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화의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해서 이건 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극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을목이 있어서 이 칠살을 제거시켜줘요. 이거는 식신제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칩 프로 묘유충이 돼서 일간 개수가 너무도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칩 전이면은 임자시부터 경신시 일부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칩이 되면서부터는 경신시 일부부터 계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칩이 되지 않았는데 신유시 임술시는 어떻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칩이 지났는데 갑인시 을묘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칩 전에는 이 생시는 불론인 것이고요. 경칩이 지나면 이 생시는 물론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경칩 전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임자시를 얻게 되면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두고 임수가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주가 인월에 태어나서 좀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개수가 약하지 않으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축 해금이 됩니다. 개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축 해금 되기 때문에 개수가 축에 간신히 통근하죠. 그래도 임자시에 비하면 개수가 이렇게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 정도만 되면은 저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유금 하나의 개수가 의지하는데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간목이 무토 제거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일간 개수가 너무 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 오늘 이 경칩 전으로 태어날 때 을묘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생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또 병진시를 얻게 되면 또 정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진시가 되면 진유합금이 되는 것이고 정사시가 되면 사유회금이 되죠. 개수가 진의 사유회금에 금의 생을 얻을 수 있기 고 병진정사시는 생시에서 화를 얻었기 때문에 수가 오히려 인월에 수가 토가 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진정사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목화음보다는 금수향으로 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무오시라든가 기미시 같은 경우는 일간 개수가 약한데 다시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되거나 왕토에서 매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오, 기미시 같은 경우에도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경칩 전후로 봐도 경신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시간이 17시 07분 이전이면은 7시 30분부터 15시 30분부터 17시 07분 이전이면 경신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신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금이 개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수가 세력을 얻어서 한습해질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칩이 지나면서부터는 이것도 경신시 똑같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신시는 어느 때부터 17시 07분부터 17시 30분까지 경신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신묘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비견겁제를 얻었고 이렇게 유금의 생을 가지고 물론 묘유층이 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묘유층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고 기토로 을목이 제해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